58번 문제입니다. 그림 6-46은 벽을 향해 달리는 자동차를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벽까지의 거리가 107m라고 합니다.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야. 그때 자동차의 질량, 초기 속력 주어졌고요. 정지마찰 계수가 주어졌어요. 또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동차의 무게가 내 타이어에 균일하게 걸린다고 하자. A. 자동차가 바로 앞에서 멈추려면 정지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먼저 A인데 우리가 이제 물체 M이 이렇게 있어요. 물체 M이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어떤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볼게요.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초기 속력이 얼마래? V0가 35m/s예요. 근데 얘가 몇 미터를 이동했을 때 이때의 속력은 제로, 그러니까 멈춰 쓰려면, 그러니까 총 몇 미터예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가 되겠죠. 107m 이동했을 때 정지하는 힘이 되겠죠. 그때 이제 마찰력을 F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구해보자고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EA 여기서 D는 V제곱 마이너스 V의 제로의 제곱이죠. 왜냐면 일정하게 이 마찰력이 작용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가속도를 구해보면 결국에 A는 2D분의 마이너스 35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보면 풀어보겠습니다. 35의 제곱이에요. 35의 제곱을 뭐로 나눠주니까 2D잖아요. D가 지금 107m니까 214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5.7 그건 마이너스 5.724 이렇게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 힘의 크기는 힘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M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00 곱하기 마이너스 요 MA가 되니까 1400 곱하기 마이너스 5.7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400 여기다가 이거를 소수점을 둘째 자리까지만 합시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얘를 5.72 곱하기 1400 이렇게 해주면 몇 뉴턴이거든요. 8000뉴턴 대략적으로 8014.02 뉴턴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한번 여기서 구해보래요. B가 지금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해보면 뭐가 됩니까? 얘는 뮤 S의 수직 항력 N이잖아요. 그러면은 따라서 뮤 S의 M주가 될 거예요. 그지? 그렇다면 여기서 뮤 S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0.5라고 그랬네. 0.5 곱하기 1400 곱하기 9.8 얘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5 곱하기 1400 곱하기 9.8을 계산해 주면 얘는 대략적으로 6860 뉴턴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넣으면 얘가 이제는 107m를 갔을 때 정지하려면 8000뉴턴의 힘이 최소한 필요하는데 지금 이 F라는 힘이 뭐보다 크다는 거야. FX max보다 커요. 이 말은 뭔 말이야?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어떤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니까 마찰력이 작용한다. 즉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럼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 V가 그러니까 107m까지 갔을 때의 그 속도를 얼마인가 이제 그거를 구하는 거겠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운동 마찰력 결국에 이 물체에는 어떤 마찰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6K의 수직항력 N이잖아요. 크기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에 0.40 곱하기 마찬가지로
1400 곱하기 9.8 요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0.4만 곱해주면 되니까 5488N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5488N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가속도 AT는 뭐가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0.4에다가 1400으로 나눠준 거네, 그죠?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4 요거죠. 3.92 마이너스 3.92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가속도는.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에 의한 가속도가. 따라서 벽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속도를 구해보면 V0의 제곱 플러스 2AD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 속도 즉 35의 제곱 빼기 더하기 2 곱하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3.92 곱하기 107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루트를 씌워주면은 뭐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35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 빼기죠. 빼기 2 곱하기 3.92 곱하기 107m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죠? 루트를 씌워주면 대략적으로 19.65m/s의 속력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젠 문제가 계속 이어갑니다. 벽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사 그림처럼 자동차를 회전시킬 수 있다고 하자 자동차가 초기 속력 V0로 반지름 D인 원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소한 얼마의 정지마찰력이 필요하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요거예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심력 이렇게 되고 요 물체가 무슨 힘을 받아야 돼요? 구심력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쓸게요. 구심력. 근데 구심력은 뭡니까? 결국에 D라고 해볼까요? D. 구심력 FD는 뭐분의 여기서 이제 F9라고 놓읍시다. 구심력이니까 D분의 MV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D가 지금 얼마야? 107m. 질량은 1400 곱하기 그때 초기 속력이 35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이때 구심력을 계산해 보면 해볼게요. 1400 곱하기 35 곱하기 35네. 걔를 뭐로 나눠야 돼요? 얘를 107로 나눠주니까 필요한 마찰력은 16,028 요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야? 얘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fx보다 작은 힘으로는 원운동은 가능해요. 그죠? 만약에 F9가 fx max였다면 얘보다 작은 힘이었다면 분명히 원운동은 가능해요. 미끄러지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얘에 작용하는 구심력이 이만큼이라면은 지금 요 힘이 16028이 뭐보다 커 지금 최대 정지 마찰력 얼마 나왔습니까? 6860N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게 어떻게 돼요? 원운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원운동은 불가한 거예요. 즉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곡선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요.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문제를 59번 문제를 풀어보면 질량 1.34kg의 공이 질량이 없는 두 줄로 막대의 수직으로 연결되어 회전하고 있답니다. 각 줄의 길이는 같고요. 그리고 줄 사이의 간격 역시도 같기 때문에 얘는 정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운동 중에 두 줄은 팽팽하다고 했으니까 장력이 걸릴 것이고 위쪽 줄의 장력이 35N이라고 했을 때 A가 뭐냐면 아래줄의 장력 그리고 공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랑
그리고 얘가 회전하는데 회전 속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R자 힘의 방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공이 좀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볼게요. 공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봅시다. 이쪽 방향이 이렇게, 이쪽 방향을 그냥 뭐 X축 이렇게 둘까요? 이쪽 방향을 Y축 뭐 이런 방법으로, 요거보단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단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네모나게 그릴게요. 질량 M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력에 작용하겠죠, 그죠? 중력을 작용할 것이고,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요쪽 위쪽 줄의 요 장력이 T1이라고 보고, 아래쪽 중력을 T2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죠?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뭐가 걸립니까? T1 사인 30도가 걸리겠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옆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T1 코사인 30도가 걸릴 거예요. 그리고 T2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T2 사인 30도가 걸릴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T2 코사인 30도가 걸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R자임은 얘네들이 R자임일 거예요. 요 두 개 더한 게 R자임일 거고, 요 R자임이 뭐가 됩니까? 구심력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파트는 잠깐만요. 요거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요 두 개의 힘은 상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봅시다. 아래에 걸리는 줄의 장력의 크기 T2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T1 사인 30도랑 T2 사인 30도 플러스 mg가 같아야겠죠. 그죠? 얘는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구해봅시다. 결국에 T2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30도 분의 T1 사인 30도 빼기 mg,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사인 30도는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니까 0.5, T1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35N이네. 35 곱하기 0.5 빼기 질량은 1.34 곱하기 9.8,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35 곱하기 0.5 빼기 1.34 곱하기 9.8, 4.37을 0.5로 나눠주니까 8.74N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8.74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R자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공에 작용하는 R자임을 F 넷이라고 보면, R자임의 크기는 말 그대로 T1 코사인 30도 플러스 T2 코사인 30도겠다. 그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T1이 얼마였어요? 35 더하기 T2가 8.74예요. 이거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가 되겠죠. 그럼 얘를 한번 해볼게요. 35 플러스 8.74 요거 곱하기 코사인, 잠깐만요. 얘가 지금 도로 바꿔야죠. 코사인 30도. 미안합니다. 이게 얘 곱하기지. 얘 곱하기 코사인 30도에 코사인 30도는 37.88N이네요. 그죠? 37.88N이 될 거예요. 그럼 공의 속력은 결국에 얘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뭐가 돼야 돼요? 회전 운동을 하니까 구심력이 작용해야겠죠. 그렇다면 구심력은 어떻게 됩니까? R분의 mV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속력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에 V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m분의 R의
R자임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M이 얼마가 돼요? 1.34일 거고, 여기서 R은 여기서 R은 얘가 R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R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L 코사인 30도가 되겠네요. 그죠? L 코사인 30도가 될 거예요. 얘를 풀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뭐죠? R자임의 크기가 37.88이네.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지? 37.88 곱하기 L이 얼마입니까? 1.7이네요. 1.7에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얘를 풀어주면 57.77을 1.34로 나눠주게 되면 41.62예요. 얘가 41.62가 되니까 V의 제곱이 41.62가 되니까, 따라서 회전하는데 회전 속도는 뭐가 됩니까? 루트의 41.6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6.45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마지막 D는 뭐겠어요? 얘의 방향은 90력의 방향이겠죠. 방향은 90력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